남원에서도 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예.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부자예요. 있었다. 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70대, 아들은 30대인데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예. 집주인이 이제 보통 워낙에 조용한 부자긴 하지만 그래도 화장실 갈 때라든지 이런 기척은 있었는데 예. 최근 얼마 동안은 아예 화장실 가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아예 기척이 없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예. 그 집에 문을 따고 이번에도 들어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집에 문을 여는 순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사망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된 상태로 예. 집안에 남아 있었고요. 근데 저 봉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집 방 안에. 예. 보시면 주인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봉투 겉면에는 써 있고요. 봉투 안은 좀 뭔가 묵직해 보이죠. 저기에 예. 현금 121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봉투만 남기고 사망한 이유가 뭘지 참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예.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예. 부자가. 지금 경찰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단칸방인데 방 안에서 나왔어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월세는 10만 원씩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는 모르고 그 가족이 있어요. 네. 소면 회장님, 그러면 이 121만 원의 의미는 자신들 좀 장례를 치러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월세가 밀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걸 보면은 집세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금전적인 채무가 있어서 그에 대한 그 변제 의미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차해서 예. 세입자로 이제 거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사실 누군가는 또 뒷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예. 또 뒷수습 후에도 그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또 이제 임대인,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곤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기까지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6년 동안이나 예. 이제 월세를 내면서 문제 없이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주변을 그래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참 딱한 게 이 아버지는 대장암 사기로 투병 중이고요. 그리고 같이 살던 이 둘째 아들도 뭐 우울증, 결핵, 뭐 폐병이라고도 예전 사람들은 했습니다만 요즘 다 치료가 되는 병인데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암에 걸린 아버지 치료를 돕는 아들. 결국은 우리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큰 아들이 또 있어요. 예. 큰 아들은 같이 살다가 광주 시내로 가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저 두 사람을 누군가는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둘째 아들 같은 경우 우울증과 결핵이 있어서 본인도 일을 할 수 없는 예. 상황이고, 그러니까 큰 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예. 둘째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를 이제 투병을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형한테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계속 했나 봐요. 예. 문자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런 말을 계속 한 걸로 보여지고, 이제 우리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는 도움을 예. 주긴 줬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85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예. 또 치료비 같은 경우도 남원시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법 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지원받은 예. 것 같은데, 물론 충분하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이 사는데 그 돈으로 사기가 좀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저 우울증 때문에 또 본인이 아버지 간호만 하고 다른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우울증이 격화돼서 본인 스스로 예.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 형편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졌고 그 예. 우울증이 한 증상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살했을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놓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한 질병을 앓다 보니까 가게는 더 기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다 우울증까지 있다면은 충분히 우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우울증에 의해서 버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참 여러 가지 좀 안 좋네요. 예. 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예. 또 일반적인 그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자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부자 자체가 마을에 굉장히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을 인심은 좋았군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도 워낙 점잖고 예. 아들도 착하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고 예. 어려우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로 부자 간에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집안에서는 큰 소리 한번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부족한 살림에도 월세도 한번 안 밀렸다라고 하는데 수도나 전기 이런 공과금도 더 내려고 했지 덜 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부터 사실 이제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계속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이제 돌봤다라고 하는데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이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온 그 일이 바로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예. 아버지 대장암 치료를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갈 때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효심도 깊은 아들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좀 뭐 많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어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좋겠습니다만 딱히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소식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소식 하나 더 전하죠. 용산구에 이촌 파출소가 있는데 좀 옮겨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유호정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이촌 파출소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1심 소송에서 마켓데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파출소가 관할하는 주민 수만 3만여 명. 주민들은 파출소가 철거되면 불편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통 이제 미군들이나 이런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거주를 하는데 이제 지구대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부이촌동에 오고 이제 이촌 지구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이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죠. 이촌 파출소 논란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지난 2007년 이촌 파출소가 있어 땅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조건을 감수한 채 땅 3천여 제곱미터를 4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고 변호사 측은 땅 매입 후 경찰청에 이촌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밀린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가량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파출소 측이 1억 5천여만 원과 매월 243만 원의 세를 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고 변호사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파출소 철거 소송을 새롭게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은 이촌 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부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